27년.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철벽처럼 굳건하던 한 대형 금융기관의 핵심 보안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데 유지되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해커가 이 시스템에 침투해서 관리자 권한을 완전히 탈취하기까지 단 13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맞아요. 게다가 이게 사람의 손을 거친 것도 아닙니다. 그 미토스라는 이름의 자동화된 AI 해킹 모델이 벌인 짓이거든요. 우리가 평소처럼 무심코 스마트폰을 꺼내서 은행 앱 잔액을 확인하는 그 평온한 순간에도 기계들끼리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13분이라는 숫자는 보안업계에서는 뭐랄까 그야말로 재앙과 같은 시그널이거든요. 재앙이요? 네네. 과거의 금융이 두꺼운 금고 안에 돈을 안전하게 쌓아두는 물리적 방어의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먹어치우면서 스스로 진화하는 거대한 유기체들의 전쟁터로 변했다는 뜻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 전쟁터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2026년 4월 27일자 금융 AI 그리고 AX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를 바탕으로요. 지금 당장 우리 지갑의 통제권이 어떻게 기계로 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소름 돋는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이지 기술의 혁신과 치명적인 위협이 완전히 동시에 폭발하는 그런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솔직히 저는 이 리포트 서두에 등장하는 그 AI 네이티브 은행이라는 단어를 보고 약간 회의적이긴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네네. 그게 카카오뱅크가 2027년까지 전 서비스에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을 적용해서 고객 3천만의 자산 100조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고요. 또 KB금융이 AI 기반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로 영업 효율을 20%나 올렸다. 이런 수치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네네, 엄청난 수치들이죠. 근데 제 스마트폰 뱅킹 앱의 챗봇은 여전히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한 번에 알아듣지를 못하거든요. 아, 그 답답함 뭔지 압니다. 그러니까요. 은행들이 예전부터 쓰던 구형 알고리즘에 그냥 AI라는 그럴싸한 스티커만 새로 붙여서 홍보하는 거 아닌가요? 이른바 AI 워싱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이게 정말 금융 생태계를 뒤흔들 만한 코어 엔진의 변화가 맞습니까? 챗봇의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사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기능 업데이트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부에서 벌어지는 데이터 처리의 그 인과성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과성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대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건가요? 맞아요. 기존의 은행 시스템이 고객이 입력한 답세 따라서 딱 정해진 결과만 도출하는 거대한 계산기였다면요. 지금 은행들이 도입하는 AI 모델은 단절되어 있던 데이터의 섬들을 스스로 연결합니다. 스스로 연결을 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 지표라던가 외부의 거시경제 뉴스, 그리고 해당 지점 고객들의 대출 상환 이력, 이런 전혀 다른 성격의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융합을 하는 거죠. 와, 그걸 한 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이 창구에 찾아오기도 전에 연체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고 심지어 지점의 자금 운영 계획을 스스로 수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역을 텍스트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계가 상황을 스스로 해석하고 행동까지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니까 리포트에 나온 신한은행의 치매 탐지 ATM 사례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고령의 고객이 ATM 앞에 서면 단순히 얼굴을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계가 이분의 미세한 손떨림이나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 비정상적인 망설임, 심지어 눈동자의 움직임 같은 맥락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막 분석한다면서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치매 위험이나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별하는 거죠. 만약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에서 거래를 즉각 차단하고 보호 조치를 실행해버립니다. 와, 진짜 마치 나만을 위한 초능력 금융집사 겸 경호원을 고용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AI가 코어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 토스뱅크도 유사한 머신러닝 모델을 써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기 신청을 무려 30%나 자동으로 차단했어요. 30%나요? 대단하네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요. 기업들이 AI라는 이 무기 하나로 규제 대응과 사회적 약자 보호, 즉 사회공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사회공헌이랑 규제 방어가 동시에 돌아간다고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동안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나 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문제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막대한 파널티를 물리는 강력한 규제 대상이었거든요. 아, 은행 입장에서는 무조건 막아야 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방어하려고 수백 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고용해야 하는 골칫거리였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그 치매 탐지 ATM이나 사기 차단 모델을 최전선에 배치해버린 겁니다. 아, 인건비를 줄이면서 당국의 요구사항도 충족시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천문학적인 보안 인건비는 줄이면서 깐깐한 규제는 완벽하게 통과하고 나아가서는 고객을 보호하는 따뜻한 은행이라는 그 사회 공헌 타이틀까지 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 듣고 보니 톱니바퀴가 아주 치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구조적인 모순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모순인가요? 은행은 태생적으로 되게 보수적이고 외부와의 연결을 극도로 꺼리는 집단이잖아요. 이렇게 방대한 외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막 끌어오고 AI 모델을 앱에다가 배치하려면 엄청난 데이터 총신이 필수적일 텐데 기존의 그 꽉 막힌 금융망에서 이게 어떻게 갑자기 가능해진 겁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보 규제라는 댐이 길을 막고 있으면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한국 금융권의 가장 거대한 장벽이었던 망분리 규제가 최근 전면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아, 망분리 완화요. 그러니까 은행 내부의 업무용 컴퓨터망이랑 외부의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았던 그 강력한 보안 조치를 풀어줬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금융권이라는 그 철옹성 주변에 해자를 싹 메워버리고 외부의 똑똑한 거대 언어 모델 같은 AI용들이 성 안팎을 자유롭게 막 날아다니도록 허락한 셈이네요. 오,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이전의 규제 환경을 좀 다르게 비유하자면 은행은 심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잠수함과도 같았거든요. 잠수하며 네, 해킹으로부터는 완벽하게 안전하지만 외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방대한 외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먹고 자라야 하는 AI 입장에서는 이 잠수함 환경이 너무 숨막히는 족쇄였던 겁니다. 그렇죠. 밖을 봐야 배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잠수함의 해치를 열고 외부 통신 케이블을 연결하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야,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전 세계의 레이더와 연결된 전투기로 변신한 셈이네요. 리포트를 보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의 AI 투자도 폭발하고 있더라고요. 네매 엄청난 규모죠. 정부랑 금융위원회가 AI 스타트업 투자 규모를 무려 2조 원으로 대폭 늘렸고요. 또 과기정통부는 AI 스프린트 같은 지원 사업을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데이터를 처리할 인프라, 즉 8,700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신시장이 창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맞아요. 이 천문학적인 투자는 단순히 금융권의 편의를 넘어선 국가 생존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국가 생존까지요? 네. 현재 정책 입안자들은 여야의 좌우 정치적 스탠스를 완전히 떠나서 철저하게 팩트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글로벌 금융 AI 경쟁에서 밀려나면 국가 경제의 코어 자체가 해외 빅테크 기업에 완전히 종속될 수 있다는 그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정치적인 이견이 없는 사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둥지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지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잠수함 해치를 열었다는 사실이 사실 너무 불안합니다. 아, 보안 문제 때문이시군요. 네, 외부에 똑똑한 AI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그 미토스 같은 악의적인 해커들의 AI도 훨씬 쉽게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폭격 맞기 딱 좋은 상태가 된 것 같은데요? 당연한 걱정이시죠? 정책 당국도 그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는 동시에 브레이크의 성능도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어떤 브레이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망분리를 완화해주는 대가로요. 금융권의 정보보호 공시를 연 2회 이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AI 위험 모델을 의무적으로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빗장을 푸는 동시에 감시 카메라는 더 촘촘하게 막 수백 개씩 달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방금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지적해주신 그 불안감, 그게 핵심입니다. 해자를 없애면 우리의 용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적들의 용도 훨씬 빠르고 치명적으로 날아들죠.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소름 돋는 위협이 등장합니다. 아까 그 미토스 해킹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27년 된 방어막을 단 13분 만에 초토화시켰단 말이에요.
기존의 해커랑 AI 해커는 근본적으로 그 공격 메커니즘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런 압도적인 속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기존의 사이버 공격은 해커가 직접, 그러니까 사람이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악성 코드를 한 줄 한 줄 작성해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수작업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공격을 발견하면 보안 전문가들이 모여서 패치를 개발하기까지 며칠 길면 막 몇 주가 걸리기도 했어요. 네네. 그런데 AI 해커는 다릅니다. 스스로 진화하는 공격 코드를 1초에도 수백 번씩 무작위로 생성하면서 시스템을 마구 두드립니다. 제로데이 취약점, 즉 알려지지 않은 구멍을 발견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최적화된 공격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와, 1초에 수백 번이요? 잠깐만요. 해커가 그렇게 10배, 100배 빠르다면 우리는 총알이 막 날아오는 걸 보고 나서야 방패를 만드는 꼴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셈이죠. 보고서에 따르면 방어자가 상황을 인식하고 패치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상황이 종료될 만큼 공격 속도가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이러다 내 계좌 털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게다가 해커들이 단순히 시스템의 비밀번호만 뚫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더 교묘해졌죠. 리포트의 TD뱅크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AI가 심리전까지 펼칩니다. 계좌를 처음 연동할 때나 급하게 대출을 신청할 때 혹은 투자 손실이 나서 막 불안해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심리적으로 가장 긴장하고 다급해지는 5가지 사기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딱 그 타이밍에 AI 챗봇이 은행원을 사칭하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적인 빈틈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해킹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가장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은행이 아무리 강력한 방화벽을 세워도 불안에 떠는 고객이 스스로 승인 버튼을 누르게 만들어버리면 그 방화벽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아, 뚫리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나 금융보안원이 왜 지금을 사이버 안보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며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죠. 적들의 무기가 핵무기급으로 업그레이드 됐는데 우리가 여전히 재래식 무기로 방어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대안이 뭡니까? 압도적인 연산 능력을 가진 기계에 그 무차별 폭격을 일일이 막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역설적이지만요. AI의 공격은 오직 AI로만 막아낼 수 있습니다. AI를 AI로 막는다? 네, 이른바 기계들의 군비 경쟁이 시작된 거죠. 최근 토스뱅크가 금융보안원과 손잡고 구축하고 있는 AI 연합방어선이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연합방어선이요? 네, 개별 은행 혼자서 방어하는 걸 포기하고요. 금융보안원의 거대한 AI 플랫폼과 연동해서 신종 사기 패턴을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겁니다. 수만 마리의 벌떼처럼 몰려오는 적의 공격 패턴을 아군 AI가 실시간으로 학습해서 사기 탐지 정확도를 무려 95%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벌떼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벌떼 방어막을 치는 거군요. 결국 AI라는 창과 AI라는 방패의 끝없는 군비 경쟁이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기술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시스템 방어하고 업데이트할 때 앱 들어가면 서버 점검 중입니다 이러면서 뱅킹 앱 접속을 꽉 막아놓고 고치잖아요. 그렇죠. 새벽 시간대 주로 하죠. 그런데 1초에 수백 번의 해킹 공격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언제 앱을 멈추고 방어막을 업데이트합니까? 멈추는 순간 털리는 거 아닌가요? 오,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리포트의 기술적 재현 부분에 CI/CD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이 핵심 솔루션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CI/CD 파이프라인이요? 용어가 꽤 딱딱한데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배포의 약자인데요. 알기 쉽게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시속 300km로 트랙을 달리고 있는 F1 경주차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엄청 빠르겠네요. 그런데 이 레이스를 전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달리는 도중에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리는 도중에요? 와, 그게 가능해요? 소프트웨어 세계에선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은행 앱이라는 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동안 AI가 실시간으로 공격 코드를 분석해서 백그라운드에 가상 공간, 즉 샌드박스에서 방어 패치를 먼저 테스트합니다. 아, 뒤에서 몰래 테스트를 하는군요. 네, 그리고 안전성이 확인되면 밀리초 단위로 아주 순식간에 실제 뱅킹 앱에 패치를 적용시켜버리죠. 사용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허물을 벗으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주행 중에 타이어를 간다니 이제야 그 방어 속도가 공격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는지 납득이 확 가네요.
자, 그렇다면 미래의 금융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 창과 방패의 밸런스를 맞추게 될까요? 리포트는 디지털 자산과 XAI의 결합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인 서룡전자나 문페이 같은 보안 전문 기업들의 행보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어떤 행보죠?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되면 사람 개입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는 시스템을 AI가 24시간 감시하는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한다? 네, 실시간으로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죠. 앞으로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완전히 편입되려면 이런 안전장치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이 대목에서 XAI, 즉 설명 가능한 AI가 2027년까지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시선이 딱 멈췄습니다. 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보셨네요. 여기서 제가 약간의 딴지를 한번 걸어보자면요. 설명 가능한 AI요? 그러니까 앞으로 AI는 똑똑하게 내 돈을 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이런 투자 결정을 내렸는지 나에게 논리적으로 보고서까지 써서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지금 AI 트레이딩의 핵심은 빛의 속도로 초단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만약에 XAI가 도입돼서 매번 보고서를 생성해야 한다면 투명성은 얻겠지만 연산 속도가 느려질 거고 결국 수익률을 깎아먹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딜레마가 바로 지금 여의도와 글로벌 금융가에서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논쟁거리거든요. 역시 그렇군요. 기존의 딥러닝 AI는 뛰어난 수익을 내지만 그 사고 과정을 알 수 없는 완벽한 블랙박스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블랙박스 AI가 고객의 연금 자산을 반토막 냈는데 은행조차도 왜 그런 투자를 했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이렇게 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당장 엄청난 소송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맞습니다. 투명한 설명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매매 속도는 미세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도권 기관 투자자나 연기금 입장에서 본다면 영문도 모를 1, 2%의 초과 수익률보다는 만약의 사태에 논리적으로 책임 소재를 증명할 수 있는 안전함과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한 수익률보다는 속도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통제력과 신뢰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시장의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금융시장에서는 누가 더 극단적인 수익을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완벽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투자 논리를 인간에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1등 알고리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안전하고 설명 가능한 AI가 2027년 금융시장의 지배자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곧 금융의 새로운 화폐가 되는 시대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의 금융 AI 트렌드와 그 이면에 얽힌 복잡한 보안 전쟁의 메커니즘을 꽤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상황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AI가 연금을 설계해주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완벽에 가까운 편의성을 누리는 시대에 진입했죠. 네, 정말 편리해졌죠. 하지만 동시에 단 13분 만에 국가급 시스템을 증발시킬 수 있는 AI 해커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아주 이중적인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뱅킹 앱을 열어서 내일 빠져나갈 카드값을 확인하실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문이 스크린에 닿는 그 짧은 1초의 순간에도 앱의 백그라운드에서는 우리를 지키려는 AI 방패와 우리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려는 AI 창이 초당 수백만 번씩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요. 정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이고 섬뜩한 화두를 하나 던지며 여운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 어떤 화두죠? 만약 아주 가까운 미래에 기계의 발전이 임계점을 넘어서요. AI가 나의 재무 상태를 나보다 훨씬 더 냉철하게 분석하고 리스크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튕겨내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방어막을 구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시스템이 완벽해졌다고 가정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먼 미래에는 금융사나 보안 알고리즘 입장에서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유일하고 가장 큰 보안 리스크는 과연 누구일까요? 혹시 시장의 공포에 휩쓸려서 패닉셀링을 하고 탐욕의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코인에 전 재산을 쏟아붓는 인간의 직감이나 감정적인 투자 결정 그 자체가 통제 대상 1호,
즉 가장 큰 버그로 취급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완벽한 논리로 무장한 기계에게 인간의 변덕과 감정이야말로 해커보다 더 다루기 힘든 최악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뜻이군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철학적인 문제네요. 맞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잠재적 보안 리스크로 여기게 되는 그날이 온다면 여러분은 기계에게 지갑의 통제권을 온전히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인간의 불완전한 자유를 지고 가시겠습니까?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이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